5월 21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지난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이제 10여일이 지났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까지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절반이 지나간 셈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전 세계에 25만 명의 재외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재외 투표에 이어서 좀 있다가는 이제 사전 투표가 있고 본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참 하루하루 힘든 피를 말리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에 이은 탄핵, 그래서 조기 대선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을 때, 조기 대선이 있기 이제 시작이 될 때부터 저도 송은재TV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가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고 나면 이 보수 우파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계엄입니다. 보수 우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도 계엄만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지지층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또 중도에 가까운 이 보수층에서는 끝까지 이 계엄만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15%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계엄만은 용서가 안 된다라고 돌아선 사람들, 중도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15%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듭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판을 흔들어야 한다. 판을 뒤집어야 한다. 한 표가 지나 100표가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다. 판을 흔들어서 일상적인 좀 상식에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전체 판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이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판을 뒤집어 엎는 가장 큰 방법으로 빅텐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잡음에 따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걸 막판에 뒤집을 수 있겠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김문수 후보 측과 이재명 측의 이 전략들을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대체적인 판세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5에서 15%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습니다. 5% 정도 차이에서 1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또 이 표본이 어떻게 모집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5% 차이까지 좁혀졌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김문수 후보로의 이 보수 우파 대결집이 일어났을 경우에 소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의 대결집이 막판에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막판에는 이렇게 대결집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4, 5% 이기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 판세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민주당 이재명의 실수가 나오고 이재명의 사후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재명은 부자 몸조심입니다. 일단 실수만은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아무리 불리해도 3%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지금 이재명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위 빅텐트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윤 어게인에서부터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지난 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홍준표가 후보가 됐으면 달랐을 건데 한동훈이 후보가 됐으면 달라졌을 건데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권자들을 믿어야 한다. 마지막 지지층을 믿어야 한다. 지지층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변해줄 것을, 스스로 변해줄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정치인의 자세도 아니고 바보들이 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 정치인이 먼저, 유권자들이 변할 수 있도록 정치인이 먼저 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역할이죠. 유권자들을 믿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오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막판에 결집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질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어제 하와이에 가서 홍준표를 만난 홍준표 설득팀도 귀국을 했고, 어제부터 한동훈도 유세에 나섰습니다.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홍준표도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이재명을 뭐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홍준표가 인사치레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다, 하와이에서 라는 입장입니다. 뭐 뜨뜻미지근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어제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이제 대구, 충청, 강원 이렇게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뜨뜻미지근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한덕수입니다. 한덕수는 곧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시간을 달라. 지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김문수 측에서는 일단 시간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막판에 보수 대결집은 일어나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획기적인 어떤 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막판에 보수 대결집만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을 것이냐, 앉아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뭐라도 해볼 것이냐. 남아있는 카드는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이 카드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의 태도가 조금씩은 바뀌고는 있습니다. 뭔가 방법은 찾아야 된다.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막판까지 가자. 소위 벼랑 끝 이 전술입니다.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한 것은 김문수고 자신이 유리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현재 아무리 높여 잡아도 지지율이 10%는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막판까지 가겠다라고 하는데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전인 24일 밤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김문수는 급하고 이준석은 급하지 않다. 이런 식입니다. 이준석은 끝까지 완주를 해도 나쁠 것이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매일같이 이준석에게 후보 단일화 문제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거의 하나다. 이준석이 탈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못된 거다. 사과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이준석은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준석을 후보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은 이걸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 자신이 놀아야 될 물이 보수 우파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과 후보 단일화를 하면 또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은 또 갈라집니다. 저 이준석을 왜 받아들이느냐. 이준석은 쳐내야 될,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인물이다라는 쪽에서부터 어차피 이 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 이준석과 후보 단일화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을 통해서 이 계엄의 책임성, 여기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느냐, 정치 개혁, 이런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느냐, 또 세대 연합입니다. 청년층과 이 장년층, 노년층의 연합, 이게 가능하냐, 그걸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그냥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를 나는 지지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이준석과 후보 단일화 꼭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이제는 김문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뭐 누가 나서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대결집 중도로의 확장 전체를 봤을 때 뭐 다 손익계산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좌파 언론들을 통해서 이준석과 단일화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 계속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와 이준석의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하고도 3%포인트 정도는 이긴다라고 계산을 하고 지금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누가 나설 수도 없는, 누가 나서서 효과적이지도 않고 이준석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 모두 김문수가 진다. 대선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자신들이 뛰어봐야, 지원을 해봐야 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고 생색도 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는데 불리할 뿐이다라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래도 아직 모자란다. 3, 4%가 모자란다.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가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뭐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는 남아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지금 현재의 판세고 현재 읽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준석은 무엇을 바라느냐? 이준석은 사실은 뭐 완주를 해서 크게 나쁠 게 없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까지를 펼치게 되면 이준석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졌다라는 책임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에게 상당히 크게 지게 되면 이준석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뭐 완주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이준석이 한 번도 아직 단일화의 조건을 입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물밑에서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계산은 당연합니다. 그냥 이 선거에서의 연대, 연합 정도로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동정부, 연립정부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김문수 정부를 반으로 나눠서 아니면 뭐 3분의 1이라도 이준석이 공동정부에 참여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문수 대통령이면 이준석 국무총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DJP 연합을 생각해 보시면 뭐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에게 어느 카드, 어떤 정도의 카드를 내 던져야 하고 이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전통적인 보수 우파는 또 분열이 될 겁니다. 외연 확장에도 도움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 민주당은 계속 방해 공작을 하고 물타기를 할 겁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준석에게 연립정부, 공동정부의 제안을 할 때가 왔다. 뭐 한 표를 지나 10표를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고 이번 이 조기 대선은 판을 흔들지 않으면 좀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이 판을 흔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라는 부분을 새겨본다면 이준석과의 공동정부까지를 이제는 제안을 할 때가 왔다라고 보입니다. 김문수, 이준석의 공동정부, 연합, 이 방식을 가지고 24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4일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달 말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낼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이 대선판을 한번 흔들어 볼 수는 있다. 막판에 영남을 중심으로 한 보수 대결집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박빙의 승리, 이재명을 박빙으로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라는 점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략입니다. 현재 뭐 여론조사를 보면 5에서 15%의 차이,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냐 ARS 조사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계속 보이는데 조금씩 김문수 후보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을 확 흔들, 이 후보 단일화 이외에 이 판을 확 흔들 어떤 전략이나 방법도 현재로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부자 몸조심으로 절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기들 변명하는 것,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판은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이게 없이 이준석을 제압하고 이 지지율을 낮추고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가 가져올 한덕수가 참여한다 해도 가져올 어떤 파괴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판을 뒤흔들 정도는 되지가 않는다. 판을 뒤흔들 정도가 되지 않으면 박빙의 승부, 1, 2%의 박빙의 승부 막판에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과의 후보 단일화, 공동정부까지를 생각하는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 물밑으로 이준석과 긴밀하게 정말 이제 목숨을 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라고 지금 읽히는 부분입니다. 5월 21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